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려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검사 탄핵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온통 탄핵 이슈가 판을 치면서 이젠 계엄령 이슈까지 나타나서 추석맞이 물가 문제는 정치권이 모두 빼앗아 가버린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묘한 나라 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어떤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와 스나얀 운동장 대미사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은 이탈리아 로마의 작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엄연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국빈 방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빈 대우를 하고 또 방문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톱 뉴스 사진에는요, 머르드카 궁 앞에서 조코이 대통령과 교황이 나란히 서고 왼쪽에는 천주교 주교들이 서 있고 또 오른쪽에는 프라보오 차기 대통령과 라트노 외무부 장관이 서서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콤파스 이면에 보면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파푸아 카톨릭 청년들이 자카르타 교황청 바티칸 대사관 앞에서 파푸아 그런 특유의 복장을 하고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도네시아까지 방문을 했는데 파푸아까지 좀 방문을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다양한 파푸아의 문제들을 좀 살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황은 종교적 의식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에도 관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교황은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푸아 사람들은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교황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교황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전례나 의례적인 문제에만 머물지 않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 교황은요, 자신의 리더십을 활용해서 인류가 직면한 그 다양한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분쟁과 이민자의 위기, 기후 문제에 관해서는 자주 호소를 해온 바 있습니다. 물론 교황의 호소가 벽에 부딪히는 때도 많았지만 성공적인 경우도 종종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황의 해결책 촉구 발언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황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 뉴스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인도네시아 2025년, 그러니까 프라보 정부가 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파스 경제 및 비즈니스란에 보면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과 페리와지오 인도네시아 국립은행 뱅인도네시아 총재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예산분과위원회와 실무회의 사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내년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세수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2025년 브라보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기조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 자료를 변경했다고 하는 것이죠. 조코이 대통령 정부와 국회는 브라보 차기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서 2025년 세입 및 지출 예산의 초안인 그런 기본 틀을 변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과세 수입이 늘어났고요. 117조 8,7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신규 예산 그런 여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출 준비금 계정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스리물리아니 장관은 브라보 정부가 수행하게 될 4개 정책에는 총 113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라보 정부의 긴급 예산 이외에도 DPL, MPL 그리고 DPD 같은 고위 정부 기관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4조 8,700억 루피아의 추가 세입이 필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브라보 차기 정부의 4개 정책은 첫째,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있고요. 둘째는 무상 건강검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지방병원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셋째는 학교 건물을 개선하고 우수한 학교로 통합하는 인티그레이션 스쿨 그런 건설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적 그리고 지방적 또 마을 단위 식량단지 조성, 즉 8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업 집중화 컨센트레이션 프로그램과 15만 헥타르에 달하는 신규 벼농사 면적 확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해주고 있는 뉴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비상 대책에 관한 에너지 재고 관련 대통령령까지 제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휘발유와 LPG 그리고 원유인데요. 지금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에너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에너지 공급은 점점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추이가 요망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4년부터 원유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내 석유 생산량이 국가 수요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매우 변동세가 심합니다. 국제유가가 뛰면 뛰는 만큼 국내 에너지 비용을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유전 개발은 필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석유 생산량 추세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0년만 해도요 인도네시아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하루 140만 배럴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벌써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에 90만 배럴로 뚝 떨어지더니 2024년 전반기에 보면은 실제 석유 생산량이 57만 6천 BOPD 배럴, 그러니까 가스까지 포함해서 석유로 환산해 보면 57만 6천 배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인도네시아 국내 수요는 지금 160만 배럴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부족하죠. 인도네시아가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더 많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재생에너지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인도네시아에 꼭 필요한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82달러로 보고 있으니까 상당한 갭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원유 재고량은 14일 뿐이고요. 석유 완제품 재고는 23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원유라든지 석유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당장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주변국인 말레이시아를 보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요. 31분의 비축량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원유 재고는 10일이고요. 또 완제품 재고는 40일인 점을 비교해 보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재고량은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그런 수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LPG 수요의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3kg짜리 멜런 가스통은요, 서민들과 영세 중소기업도 상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만약에 중단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 LPG 재고의 유지 관리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는 80 내지 95%가 CH4라고 하는 메탄이 들어있고요. 또 5 내지 15%가 에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프로판 CH하고 부탄, 그러니까 C4H10이 5%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저질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천연가스의 5% 미만만 들어있는 그런 천연가스를 만들어 봐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쓰는 LPG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솔직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선언을 하고 국민들이 좀 아껴 쓰세요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험 관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역부 장관이 섬유 수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섬유 수입을 밀수죠. 이런 수입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아예 그 섬유 제품의 수입은 자카르타라든지 수라바야 항구에서 통관하지를 말고 다른 어떤 특별한 항구로 가서 철저하게 이런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섬유 및 섬유 제품, 기타 섬유 제품들, 또 전자제품, 신발, 의류, 도자기류, 화장품 또는 미용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려면은 자바 이외의 항구로 들여오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밀수를 하던 사람들이 밀수를 안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탁상공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국제항으로 된 수라바야 수마트라 항구라든지 또 메단항 내지는 마카사르항 또 마카사르 슬라베시 북부의 비뚱이라든지 또 파푸아의 소롱항 등 이런 항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자카르타나 이런 데로 이걸 이동해 오면 운임이 많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바 이외의 항구에서 이것은 특별히 통관을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구상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생각치고는 대단히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 국내의 인도네시아 자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차적인 산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걸 불법으로 또 혹은 일리갈로 수입하는 것만 막으면 되겠다 하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의 구매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디플레이션 현상이 4개월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콤파스 신문도요. 끄바요란의 파사르 산타 시장 사진을 실으면서 시장에 이거 물건을 사려는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도네시아의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